야, 근데 실제로 일반고에서 나중에 지금은 1학년이잖아요. 2학년쯤 딱 되면 모의고사 푸는 학생이 3명 있습니다. 3명. 3명. 보통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학생 1명이 풀어요. 나머지는 다 자지 않아, 수학을? 지금도 잘걸? 막 두다 보면 배우면, 자? 이래. 오늘 한국사인가? 저 포함해서 2명 모르겠어요. 한국사도? 한국사 할 때 저 포함해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아는 학생 걔가 이제 서울에 보였는데 걔는 한양대를 갔는데 그 아빠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어. 대학교 입학처인가 근무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선행하지? 학원에서 선행하지? 학교에서 복습하지? 모의고사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왜 수능 성적은 문과 학생들이 50점, 6점을 맞냐? 그거는 한민고도 비슷합니다. 한민고도 문과 가면은 한 100점 만점에 50밖에 안 돼요. 문과 학생들. 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때 내가 고2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해줬지. 니네 학교 모의고사 보면 몇 명이 푸냐? 3명요. 아빠가 그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학교나 이런 데서의 그 수업이나 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구나. 그냥 저는 알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모르잖아, 그지? 열심히 그냥 뉴스에 보면 막 모의고사 푸는 애들 열심히 푸는 애만 나오잖아. 첫 번째 하는 게 안 나오잖아. 네, 현실하고 부모님은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할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원에서 선행을 하잖아.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 2번 복습하잖아요. 그렇게만 잘만 들어도 내용 정리는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내가 조금 이제 습득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 그지? 학교에서 잘 들은다는 학원에서 잘 들은다는 학교에서 안 듣게 되잖아. 근데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또 수업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나중에 고2, 고3 돼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경우는 보통 중위권에서 많이 나와요. 부족하니까 많이 할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꼭 득이 되진 않아요. 알았죠? 수업 잘 듣는 게 여러분한테도 가장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상현이 왔고, 현수, 모의고사 같은데, 문현이 왔고, 지훈이 왔고, 주아 왔고, 우민이, 혜연이, 선우, 아윤이, 영수, 윤기, 윤이, 성민이. 자, 보통 아직은 사실은 등급의 의미가 많이 없어요. 내가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됐으면 내가 요 정도니까 요렇게 조금 정리하면 좋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2학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알았죠? 그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통 고3이 6월에 보고 9월에 본 다음에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6월에서 9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그 다음에 9월에서 수능까지가 또 10일이니까 한 2달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의 수학 모의고사나 국어하고 비슷합니다.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을 조사하면 6월 달에 1등급을 맞는 경우보다는 6월 달에 그 전에 보면 3등급이 아주 많습니다. 6월 달에 3등급이 된 학생들이 수능에 1등급을 맞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을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의 등급이 3등급. 수능은 9등급제로 되시니까 3등급이라는 얘기죠. 3등급. 그래서 1등급을 맞으려면 최소 6월 달까지는 3등급 라인에는 걸쳐 있어야 거기서 5개월 동안 치고 나가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5등급제로 돼 있잖아요. 5등급제에서는 한 2등급 끝이나 3등급 초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가 1등급을 중간에 못 맞아서 했다 하더라도 1학기가 10% 반영되죠. 전체 100이면 2학기가 10%죠. 1학년이 합쳐서 20. 2학년 40입니다. 20, 20. 3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가 40. 3학년 2학기 거는 거의 수능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수능이 11월에 보기 때문에. 재수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을 신경 쓰는 경우는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 서울대가 목표인데 내가 올해 넣었는데 떨어지게 잘하면 붙을지 떨어질지 몰라.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야 될 거냐? 그 서울대는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반영을 해. 2학기 거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립은 3학년 2학기 내신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옛날하고 다른 게, 그 옛날에는 3학년을 따지면 출석 일수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출석을 잘 해놔. 그럼 2학기 때는 뺄 수 있을 거 아니야? 결석하는 기간이 만약에 한 20일이면 그걸 뺀단 말이에요. 학교 가고 빼거나 조퇴하고 도서실 가고 막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방법이 바뀌었죠. 1학기에 출석 일수, 2학기 출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는 고3들도 학교를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1학년이지만 조금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고, 내년부터는 학교에서도 핸드폰을 교실에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맞아요. 했는데요. 네, 그게 번 바뀌었어요. 그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추천하려고. 뭐 한다고? 아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핸드폰을 아마 들어가기 전에 여기처럼 놓고 들어갈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점심시간에는 쓸 수 있거나 허용하거나 다시 꽂아놓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너무 수업이 파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도 가끔 학생이 문자가 와요. 한 10시에. 답장을 보내. 바로 확인해. 수업이 아니야, 수업? 글씨에 바로 와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여러분 후배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런 학교 많을걸요? 많은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법에 저촉됐었어요. 개인의 자유권인데 좀 바뀌었어요. 개인의 자유권이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 그 대전인가 어디에 있는 쿠쿠에서는 그 약간 불우한 청소년한테 무료로 식사 제공을 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한 점장이 있는데 6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없앴어요.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일진 애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밥을 먹고 오더라 이거지. 그 몇 번이 걸리니까 이게 좋은 뜻이 나쁜 뜻으로 변질돼서. 근데 이제 핸드폰 학교 내더라도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면 나중에 다시 바뀌겠죠? 그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바뀌긴 할 건데. 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에 우리 정과좌표 했죠? 난 정과좌표하고 직선하고 원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화목토반 원까지 끝났다는데? 어디 원까지 끝났냐? 원 안 했어요? 엄청 빨리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직선을 합니다. 알겠죠? 직선.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은 다른 단원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직선을 꼭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직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 접선이라는 것도 있고 곱선이라는 것도 있고 극선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수선이라는 것도 있고 용어가 많아요. 그 말은 직선이
활용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쉬워하지 마시고 꼭 직선은 잘 봐두셔야 된다. 알았죠? 네. 원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선하고 연결되면 어려워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기출도 그렇게 돼 있다. 잠깐만요. 자, 볼까요? 직선합니다. 먼저 직선을 외우겠습니다. 알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을 외울 게 먼저 있는데, 첫 번째가 직선을 구하는 거를 해야 돼요. y는 mx 더하기 m. 요거는 뭘 뜻하냐면 요 m이라는 게 기울기죠?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죠. 여기 직선 구하할 때 기울기하고 y절편이 나온 거 중3 때 많이 하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하고 y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y는 m 가로에다가 x-x의 1에다가 더하기 y1이죠. 공식인 거야. 두 개. 세 번째,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요거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m에 해당되는 거는 x2-x1의 y2-y1이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x2-x1분의 y2-y1에다가 x-x1에 더하기 y1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직선인데 실제로 2, 3번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1번은 중3 때 쓰니까 당연한 걸로 보는 거야. 녹화심에 적어드린 거고 2, 3번이고 4번이 고등학교에서 생각보다 잘 씁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x축, y축에 여기가 1로 되어 있는 게 원식이에요. 요 x 밑에 있는 a가 x절편, y 밑에 있는 b가 y절편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1로 만드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끝에 1로 놓는 게 수학의 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연습을 해요. 중학교 때는 이걸 굳이 안 해. 이렇게 풀면 되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잘 쓰입니다. 알았죠? 잘 쓰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을 살짝 설명합니다. 저게 왜 잘 나오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2분의 x 더하기 아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림을 x축, y축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x절편이 2, y절편은 3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2분의 절대값 x, 3분의 절대값 y 이렇게 생긴 걸 그려라.
이게 절대값은 나중을 위해서 합니다. 요거를 그려라고 하면은 x축, y축에 틀이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절편에 2, y절편에 3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x의 절대값, y 절대값을 양수, 음수 나눠서 원래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사분면에는 요거 다음에 요 반대쪽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반대쪽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져요. 마름모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마름모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걸 보고 식을 못 찾아도 얘를 보고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틀로 나와요. 요런 틀로 나오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때 한번 쓰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관계, 직선을 구했어요. 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주어진 게 표준형이다. 기울기하고 y절편이 눈깔에 보이도록 한 게 표준형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y는 나오면 이건 일차 함수라고도 말하는 거고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에요. 같은 거죠. 이 일반형에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빨리 찾는 게 도움이 되는데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y절편이 또 있죠. y절편.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은 y절편은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예요. 정확히 알아두시면 조금 빠른 것 뿐이죠. 엄청난 도움은 안 돼. 알아두면 조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안 하고 요걸로 옮겨서 구하시면 돼. 외워졌다면 이렇게 풀면 되죠. 알겠어요? 다음. 그러면 여기에 직선 하나짜리는 대강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직선이 두 개가 있어. 두 직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은 구했지 않니? 그러면 직선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평행하다. 평행하다죠? 어떤 관계가 있죠?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만 같죠? 네. y절편은 달라지니까. 네. 이런 기울기만 같아요. 다음에는 두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일치하다.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거는 기울기하고 y절편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만나는 거죠, 그죠? 이건 기울기가 다른 거죠.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만나는 것 중에 90도로 만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직. 수직으로 만난다죠. 수직으로 만나는 게 중학교 때는 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배우지만 이렇게 직각을 그어서 피타고라스를 써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수직이 되는 경우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았죠? 요거 외우시면 되고 요거는 아주 전업니다. 외우셔야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학교 시험에는 애석하게도 두 직선도 나오지만 세 직선에 관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직선 3개가 있으면 3개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세 직선이 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3개 다 평행이지? 네. 2개가 평행이고 하나는 다른 경우 있죠. 그죠? 다음에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다음에는 두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경우 뭐 있나요? 야, 또 뭐 있니 이거 말고? 아, 2개가 일치하고 하나는 다른 경우 있겠죠. 다음에 2개가 3개가 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직선에 대하면 그 관계가 더 복잡하잖아요. 직선이 4개가 되면 그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는다. 그래서 두 직선을 내면은 좀 쉬워. 이거 중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때 또 낼 수는 없잖냐. 그래서 세 직선에 관한 게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세직선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올 만한 게 정해졌어요. 요거는 몇 번 연습해서 좀 빨리 풀어야 돼. 여기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관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조금 빠르게 연습한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내용이 있다. 직선을 구하는 거 꼭 하셔야 되고, 다음에 4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좀 이따 쓴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이렇게 돼요. 직선을 구하는 게 기본이겠죠. 이거는 그냥 거쳐주는 문제로 나오니까 공식에서 쓰시면 돼. 다음에 두 직선의 관계에 대한 게 이거 아니면 이거가 하나는 나올 수 있어요. 연습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에 관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된다. 자, 우리 책에 어디를 펴보시냐면 50페이지에 11번하고 12번을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11, 12요. 네. 저는 13번 합니다. 아침에는 봄이었는데 아침 학교 갈 때 봄 아니었어요? 네, 완전요. 8시 학교 갈 때 그때 아침 기온이 20도니까 봄이었다가 시원하게 끝나고 나올 때는 여름이었죠. 아니에요. 끝나고 날 때도 봄이었어요. 근데 봄이랑 여름이랑 지나가는 아니 날들이 근데 있어요. 지금 더워. 그렇게까지 안 더운데 좀 되게 했어요. 에이, 그래 나도 여름인데. 이거 누가 틀었어? 네. 다행이네. 했냐? 두 점문제랑 직선 이제 3번이잖아. 그랬어? 뭐야? 어딨어? x 더하기 c야 왜? 이거 외워야 돼. x1, y1, x2와 이렇게 써. y는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4분의 써.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네. 여기서 여기 빼잖아. 4. 그러면 이 대고 가로 하고 x 요거 더하기 가로 잡고 마이너스 3 됐지? 요거에다가 요거 지나니까 요거를 x에다가 집어넣고 요 전체를 y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야. 다음 14번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 있잖아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외우고 다 계시던데 나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증명하다가 나오기도 해요. 저거 외워두고 나중에 이거 유도하는 거는 안 하는 둬야 된다. 나중에 한번 해줄 테니까 지금은 말고 일단 저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번을 하냐면 16번을 제가 하겠습니다. 16번째. 무점 A하고 B에 대해서 A, 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문제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거는 뭐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삼각형이라면 뭘 구하려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외심. 외심이죠, 외심.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야.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는 외심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알았죠? 네. 자,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죠. 그러면 여기가 A가 얼마냐면 1,2. 다음에 B가 있어요. B가 얼마냐면 5,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 두 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니까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수직이죠? 요게 중간을 잡아야 돼.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중간을 잡고 수직으로 올라갈 거야. 중점을 잡아야죠? A, B의 중점은 얼마인가요? 이 점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3, 마이너스 4 더하기 1을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수직해야 돼.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여기서 여기 뺀 거에 4분의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3분의 2인가요? 맞지? 그러면 기울기로 알았고 점을 알았으니까 요 수직이등분선은 y는 기울기 3분의 2에다가 저거 쓴 거야. 2번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됐나요? 자, 다음에 지금 설명은 같이 합니다. 교점을 지나는 땡땡땡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게 1번 직선이에요. 얘가 2번 직선이고 직선 두 개를 줬어. 그럼 저 두 개가 만났어요. 이거의 교점을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구하라면 연립하면 이 교점이 나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 식은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을 K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K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알았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요렇게 생긴 게 원이에요. 요렇게 생긴 게 원이에요. 두 원이 만났어요. 그러면 연립하면 교점 또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을 거 아니냐? 직선, 직선일 때 쓰는 거야. 이것도 원이고 원이지?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요렇게 생긴 원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원을 나타내는 식은 마찬가지입니다. 1번하고 아무거나 K는 아무 쪽에 붙여도 돼요. 앞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쓰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보여오나요? 1차 방정식. 포물선이라고 하지? 포물선. 이렇게 생긴 것도 뭐라고 하나요? 포물선.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요 1번 포물선하고 2번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 같은 거야, 그지?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포물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번 포물선하고 2번 포물선을 K로 연결해줘. 그러면 새로운 포물선의 식이 되는 거야. 아직은 미완성이야. K를 구해 완성되니까. 다 똑같아. 근데 중학교 때 이런 문제는 왜 안 하나요? 이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안 하는 거야. 같은 건 다 똑같아. 직선, 또 다른 직선. 원, 또 다른 원. 포물선, 또 다른 포물선.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아주 많아요. 알았어요? 아주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당연시 여기는데 우리는 처음 배우니까 이게 좀 약하단 말이죠. 요렇게 알아주시면 돼. 외워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이 직선을 구하라면 선생님 그냥 연립해서 점 찾아서 구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게 더 빠를 때도 있어. 이 방법이 좋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이 교점을 직접 구해서 구하는 순간 시간을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K 구하면 되는데요? K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미완성인 식으로 놓고 K를 구해서 정리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게.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우면 여기 2차원이잖냐? 3차원에서도 다 구가 있어. 구가 있고 구가 있으면 만날 거 아니야. 그 만나는 또 다른 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연립해가지고 분점을 못 구해 그거는. 그것도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요 틀이 중요한 수학적인 틀이라서 이거는 형빈아 외워둬야 된다. 어?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고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 자, 문제 풉니다. 어디냐? 17번하고 18번 중에 18번 먼저 합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네. 상영이가 아태이가 갔네. 너무 집중한 거 아니야? 자, 제가 여기 거는 한두 개 해주고 뒤에 거 2회는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x-2y-1 이코르 0 2x -y-5 이코르 0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다. 두 직선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얘.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뭐를 또 지나는 거냐면 요 점을 지나라. 요 점이 2,4다. 이거 연립해도 되지만 안 합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얘하고 얘를 K로 연결해. x 빼기 2y 마이너스 1에다가 K로 연결하면은 2x 마이너스 y 빼기 5는 0이라고 일단 임시로 나요. 그 노란색이야. 근데 이 노란색이 2,4를 지난 거니까 2,4를 대입하죠? x에 2 넣고 y에 4 넣으면 돼. 여기다 2 넣고 4 넣으면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죠? k에 여기다 2 넣으면 4 빼기 4 없어지죠? 뭐야? 계산이 맞나?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7이에요. 계산이 맞아? 몰라? 맞겠지? 틀리지 않았으면 맞아야 되는데 딱 맞나? 2, 4 집어는 맞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맞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분의 7 집어넣고 2x 마이너스 y 빼기 5는 0 이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하면 답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자, 다음에 17번으로 봅시다. 17번의 문제는 k 더하기 1 직선 k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1에다가 y에다가 더하기 3k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것 이코르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밑줄 쳐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거의 모든 직선은 점을 지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라면 내가 숫자 막 넣으면 점 막 여러 개 찾잖아. 요거 찾을 수 있지만 문자가 들어있으면 특수한 점이 찾아져.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K로 묶습니다. 얘를 K로 묶으면 요거를 K로 묶어서 이렇게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로 이렇게 묶어요. 알았죠?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그럼 K가 없는 거 X, K가 없는 거 플러스 Y, K가 없는 거 6, K가 있는 거 KX,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KY, K가 있는 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를 뜻하느냐면 1번 직선하고 얘랑 같잖아. 그죠?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을 연립하면 되니까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6 이코르 0하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이코르 0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연립하면 됩니다. 그럼 연립은 쉽잖아. 계산하면은
빼주면 3y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점을 찾았습니다. 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요것만 해도 시험 문제 나오고 어려우면 여기다 뭘 더 붙여야 돼. 붙이는 게 뒤에 나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거에다가 뒤에 붙이는 거. 18번은 자꾸 요 방법으로 푸셔야 된다. 선생님 교정부에서 열리면서 풀어야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 자꾸 늘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자, 여기 했죠? 자, 그러면 17번, 18번에 해당되는 것이 기출, 뒷장에 몇 번하고 같냐? 많이 나옵니다. 뒷장에 55페이지에 17번, 18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풀어봐 주세요.